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 활용 두 번째 시간 거리 속력 시간 문제하고 그리고 요거 3번까지 같이 할 거예요. 농도에 대한 문제하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굳이 나눠 놓은 이유가 있어요. 거리 속력 시간하고 농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제 그 방법대로 익혀 두신 방법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문제도 그렇고 농도 문제도 그렇고 둘 다 표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잘 보시고요. 표를 그리고 나면은 식 세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표 채우는 것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일단 요런 관계를 이용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요렇게 지금 여기는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요렇게 원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거리, 속력, 시간 해서 옆으로 나란히 있는 건 곱하는 거고요. 위아래로 있는 건 나누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 요 칸에 있는 거는 나머지 두 칸을 계산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 나누기 속력. 이렇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 요것만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식을 못 세워요. 그지?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기는 하지만 요것만 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건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요거는 다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외워라. 그림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림 하나 그려보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어.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할 건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단위 이야기 나와요.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활용 문제 풀 때는 단위를 다르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은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고요. 단위가 시간이고, 아니면 뭐 분 단위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시간이 시간 단위고, 뭐 속력도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줬는데 거리를 미터 단위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터 단위인 거리를 킬로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1킬로미터는 1000미터, 1미터는 1000분의 1킬로미터, 1시간은 60분, 1분은 60분의 1시간. 이렇게 단위를 보고 단위를 통일시켜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단위 변환하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양쪽에서 마주보고 이동하는 거. 그러면은 두 사람 이동 거리의 합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되고요. 같은 지점에서 이거 원형으로 생겼어. 원형으로 생겼는데 무슨 뭐 호수가 있다, 아니면 뭐 달리기 하는 트랙이 있다 이랬을 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에는 이동한 거리의 합이 둘레고요.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돈다, 그지? 얘도 이렇게 돌고. 파란색이 지금 더 빠른 거야. 그럼 파란색이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빨리 돌고 있을 때 빨간색은 좀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다시 만난다 라고 하면은 파란색이 빨리 돌아서 빨간색이 이만큼 왔을 때까지 한 바퀴를 돌고 그만큼 더 가야 만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달리기 할 때 왜 여러분들 뭐 운동회나 막 이런 거 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달리기를 막 하다 보면은 차이가 한 바퀴가 차이 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학생은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고 어떤 학생은 달리기가 좀 많이 느려요. 그런 경우에 같은 방향으로 같이 뛰고 있지만 달리기가 굉장히 빠른 학생은 금방 뛰어가지고 한 바퀴를 차이 내버린다, 그죠? 그럼 뭐라고 해? 한 바퀴 차이 난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동한 거리의 차가 둘레의 길이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한 바퀴 차이가 난다. 다시 만나는 거. 자, 요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울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1번 봅시다.
배경을 볼게요. 집에서 65km 떨어진 박물관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80km로 이동하다가 도중에 시속 100km로 이동하였더니 모두 45분이 걸렸다. 시속 80km로 이동한 거리를 구하십자. 이렇게 중간에 속력이 바뀌는 문제. 그러면은 속력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속력을 감안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표를 이렇게 그립니다. 거리, 속력, 시간 딱 해가지고 속력이 중간에 한번 변했으니까 이렇게 두 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처음에 시속, 자 단위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단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단위를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시속 80km, 그 도중에 시속 100km, 100km 요렇게 이동했더니 합쳐서 45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집에서 65km 떨어진 박물관까지 이동할 거고요. 시속 80km로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요. 자, 우리 지금 속력값만 채웠지 나머지는 지금 채울 수가 없다. 그죠? 왜? 미지수를 뭘로 할지 아직 안 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부터 정하자. 뭐 쭉 뽑으니까 뭐 구하라 그랬어? 시속 80km로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얘를 배경이 왜 이상하죠? 어이구. 에이, 잠시만요. 다시 해야겠네. 자, 요거 복사 떠갖고 갈게요. 다시. 복사. 오케이. 붙여넣기. 오케이. 자, 시속 80km로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속 80km로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색깔은 또 왜 바뀌었어? 여기 x. 그 다음에 도중에 시속 100km로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칸에 들어갈 거. 이제 칸을 다 채워보는 거예요, 내가. 자, 시속 100km로 이동한 거리는 뭐 가지고 구해요? 쭉 한번 보자. 65km 떨어졌다 그랬어요. 85km, 시속 80km로 x 킬로미터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시속 100km 남은 거리잖아. 남은 거리는 뭐? 65 마이너스 x죠. 자, 시간 가지고 식을 세워볼 거예요.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속력분의 거리 80분의 x 100분의 65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선생님이 지금 거리랑 시간 칸에는 단위를 안 적었습니다. 왜 안 적었냐면 속력에다가 다 맞춰줄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속력의 단위를 변환시키는 거는 좀 힘들어요. 속력을 단위를 바꾸는 건 조금 힘듭니다. 두 가지 단위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시간 단위도 있고 거리 단위도 있기 때문에 속력의 단위를 바꾸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거리랑 시간을 속력의 단위랑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속력이 시속 80km면 거리도 킬로미터로, 시간도 시간으로 이렇게 맞춰줄 거고요. 속력이 만약에 분속 뭐 몇 미터다 이러면은 거리도 미터로, 시간도 분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속력 단위에 거리와 시간을 맞춰준다. 그래서 속력은 단위를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모두 45분이 걸렸다 했으니까 시간 합쳐서 80분의 x 더하기 100분의 65 빼기 x 해서 45분이 걸렸대요. 45분.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지? 45분. 자, 시간으로 맞춘다 그랬죠. 속력의 단위에다가 모든 단위를 다 맞출 거예요. 속력이 시속이니까 얘를 시간 단위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45분은 어떻게 해줘라? 60분의 45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분을 시간으로 맞추려면 6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풀어줄 거야. 그러면 일단 요거 약분부터 할까요? 45랑 60이랑 약분하면 5, 9, 45 12 3, 3, 9, 3, 4, 12 자, 80, 100, 4 7,
최소 공배수가 200도 안 되고 400을 곱해야겠네요. 자, 400을 곱해주면 얘는 5x 플러스 4, 65 마이너스 x 얘는 300 이렇게 되겠네. 5x 플러스 65에다가 4를 곱해주면 324, 260 마이너스 4x는 300 x는 얘가 넘어가면 40. 그래서 뭐 시속 80km로 이동한 거리는 40km다. 요렇게 이해되죠? 표를 먼저 만듭니다. 표를 만들어서 내가 채울 수 있는 칸은 일단 채우세요. 그런 다음에 미지수 정해놓고요. 그 미지수를 이용해서 다른 칸도 마저 채우세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는 뭔가를 주겠죠. 정보를 줄 겁니다. 그 정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 자, 다음.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요거 표를 계속 쓸 거니까 복붙을 해야겠어요. 지워서. 자, 성훈이와 지호가 A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가는데 성훈이는 시속 12km로 가고 지호는 시속 4km로 갔더니 성훈이는 지호보다 20분 먼저 도착하였다. 그래서 일단 성훈이 시속 12km 시속 왜 안 돼? 시속 12km. 아, 요거 시속 12km 이거 나타내는 방법 다른 방법 하나 있는 거 혹시 배웠나요? 이거 이런 거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시속 12km를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12km 시간 시속 그러니까 시속이니까 1시간에 12km를 간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킬로미터 요거 짝대 있고 이걸 퍼라고 읽어요. 그래서 H가 시간 hour에 머리 글자 따서 그래서 12km per hour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터 per hour 이러면은 1시간에 뭐 10m per hour 이러면은 1시간에 10m를 간다. 1시간에 미터 10m를 간다. 이렇게 뭐 5m per sec 뭐 이러면은 세컨드거든요. 1초에 뭐 5m를 간다. 요런 속력의 단위 적는 거 요런 단위가 있어요. 그 시속 12km 계속 적기 귀찮으니까 12km per hour 요렇게 적어 놓으면은 시간 단위는 1시간, 2시간 요 시간이고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밑에도 4km per hour. 그런데 이제 속력칸은 다 채웠다 그죠? 속력 2개를 줬으니까 속력칸은 채웠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뭘까요?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성훈이도 있고 이거 이름부터 적었어야 되는데 성훈이도 있고 지호도 있는데 둘이 똑같은 거리를 갔다 그자. A에서 B까지 뭐 지점이 막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는데 출발 지점 도착 지점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둘이 움직인 거리는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시간으로 식을 세워보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12분의 x. 얘도 4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 속력분의 거리 해서 시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자, 뭐 가지고 식 세워라? 성훈이는 지호보다 20분 먼저 도착하였다. 요거 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훈이가 걸린 시간이 그지? 지호가 걸린 시간보다 어떻다? 20분이 짧다는 얘기죠. 맞죠? 20분 먼저 도착했으니까 걸린 시간으로 따지면 지호가 더 오래 걸렸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20분을 빼줘야 돼. 어떻게? 60분의 20.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60분의 20이라는 거. 시간 단위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 단위를, H, 시간 단위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고 나면 12를 곱하면 되겠네요. X는
3x 마이너스 4.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x는 2 되겠죠? 그래서 뭐 2km다. 마지막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 x를 내가 구하는 거야. 2km 됐죠? 다음 자, 동생이 먼저 집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12분 후에 형이 자전거를 타고 동생을 따라 나섰어요. 형이 따라 나섰어요. 동생은 분속 60m. 자, 단위가 바뀌었죠. 아까 전에 계속 시속 몇 킬로미터였는데 분속 60m. 그래서 60m per minute. m. 이건 안 했네. 분속 m minute. 그 다음에 형은 분속 150m. 150m per minute.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간대요.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 동생을 만나느냐? 이거를 x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움직인 시간이 x인 거다. 그죠? 자, 그러면 동생의 움직인 시간은 요 x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동생이 움직인 시간은 어떻게 됐어?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2분 후에 형이 따라 나섰대. 그러면은 동생이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자전거를 타고 막 쫓아가가지고 딱 만났어. 그러면 동생은 형보다 12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12분 동안 미리 걸어가고 있었잖아. 그죠? 형이 X분 동안 움직여서 따라가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서 동생을 만났다면 동생은 X에다가 12분을 더 걸었을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X 플러스 12. 얘도 150 곱하기 X. 됐죠? 그런데 동생이 걸어간 거리랑 형이 자전거 타고 쫓아간 거리가 같으면 만난 거다. 그죠? 거리가 같으면 만난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동생이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이쯤 왔을 때 형이 막 쫓아가가지고 딱 만나는 거. 그건 거리가 같은 거잖아.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동생이 간 거리랑 형이 간 거리랑 같은 거죠. 그래서 거리가 같으면 둘이 만난 거다. 150x. 자, 그러면 60x 더하기 12, 60 하면은 720. 150x가 넘어오면 150에서 60, 90 마이너스 90x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720. x는 8. 그래서 형이 출발한 지 8분 후에 x가 우리가 구하는 거 맞죠? 8분 후에 동생을 만날 수 있다. 다음, 자, 둘레의 길이가 600m인 트랙을 민정이는 분속 80m로, 지훈이는 분속 70m로 걷고 있습니다. 한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어디선가 만났어. 그때 몇 분이 걸렸냐, 만나기까지. 자, 그러니까 민정이가 조금 더 빠르니까 딱 반에서 만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요쯤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민정이가 이만큼 돌아서 여기 왔을 때 철수가 철수가 아니구나. 지훈이가 이만큼 돌아서 여기서 딱 만난 거야. 이해되죠? 그럼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한 바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민정이랑 지훈이랑, 자, 어떻게 식 세울지를 생각을 했으니까 속력부터 채웁시다. 분속 80m. 80m per minute. 지훈이 70m per minute. 자, 시간을 x로 할 거예요. 출발한 지 몇 분 후. 얘가 x야. 그러니까 민정이도 x분 동안, 지훈이도 x분 동안 걸었다. 그죠?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80x, 70x. 그래서 80x랑 70x 둘이 움직인 거리를 더해서 얼마다? 600m다.
됐죠? 그러면은 150 x는 600 x는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바로 넘어가서 농도 문제. 자, 농도는 아마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때 안 배웠으면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배우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이라는 거는 소금의 양하고 물의 양하고 합쳐놓은 거예요. 그 전체 양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나 하는 게 농도야. 그래서 뭐 과학 시간에 배우면 용매, 용질 뭐 이런 말들로 배우는데 그럼 뭐 어려운 말 다 놔두고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이만큼 소금물이 있는데 그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을까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어서. 되겠죠?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은? 요 식에서 소금의 양도 나오는 거예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된다? 농도에다가 소금물의 양은 곱해줘야 되고요. 100은 나눠줘야 돼요. 그죠? 양변에 소금물의 양을 곱해주고 여기 소금의 양만 남길 거니까 소금물의 양은 곱해주고 100은 나눠주고 그래서 요런 식이 나옵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내가 나중에 표를 그려가지고 표를 채우고요. 식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밑에 보면은 소금물에 물을 넣거나 증발시키는 경우에는 소금물의 양, 농도 이런 건 변합니다. 근데 증발을 시킨다고 해서 소금이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을 더 넣는다고 해서 소금의 양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농도가 다른 두 가지를 막 섞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섞은 양 섞었을 때 소금의 양이 두 가지 소금물에 소금의 양이 그냥 딱 더해지겠죠. 그죠? 소금이 막 갑자기 없어지거나 더 생기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보통 소금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많이 세워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밑에는 그냥 예시고요. 쭉 넘어가서 농도 문제 20%짜리 소금물 500g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그램의 물을 더 넣으면 16%짜리 소금물이 되나요? 그래서 얘도 표를 그려서 풀 거예요. 농도 소금물 소금 해가지고 이 칸들을 쭉쭉쭉 채워볼 겁니다. 자, 처음에 20%짜리 소금물 500g이 있었어요. 20% 500g. 단위를 좀 적어주세요.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물론 농도는 단위가 퍼센트 고정일 겁니다. 다른 걸로 주지 않아요. 근데 소금물의 단위를 그램 아니고 뭐 킬로그램으로 줄 수도 있고요. 밀리그램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소금 단위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있는데 몇 그램의 물을 더 넣었대. 그러면은 뭐 몇 그램의 물을 더 넣었나 이거를 X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16%짜리 소금물을 내가 만들 거야.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짜리를 만들었을 때 소금물의 양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의 양 원래 500g 있었어. 20%짜리. 근데 Xg 더 넣었잖아. 물을. 자, 그러면 이제 소금 칸을 이제 식을 적어가지고 채우는 겁니다. 소금 칸을 이제 채워보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구해요. 되겠죠? 얘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500 플러스 X.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소금량이 변하지 않았다. 그죠? 요때나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어요. 난 물만 더 부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500 100분의 16 곱하기 500 플러스 X. 자, 그러면은 그냥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세요. 분모 없애고 시작하는 게 나으니까 100을 곱해버리면 요 10, 000 만인가요? 1,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16 곱하기 500 16에다가 5 곱하면은 80 하나, 둘
다음에 플러스 16x. 지금 100 곱해갖고 이거 다 없앤 거예요. 그러면은 16x는 2000, x는 16분의 2000, 16분의 2000, 2000을 16으로 나누면 46, 3 안되고 62, 12, 32, 80, 65, 30, 80, 125. 그래서 125g의 물을 더 넣으면 된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 섞는 거 나왔어요. 10% 소금물 200g과 4%의 설탕, 소금물이 아니고 설탕물이네요. 설탕물을 섞었더니 8%짜리 설탕물이 되었다. 이때 4%짜리 설탕물의 양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 농도, 설탕물, 설탕 해가지고 식을 세워봅시다. 요거는 총 3칸이 나와요. 3줄이 나와야 돼. 3줄. 요렇게. 네, 10%짜리 설탕물 200g과 4%짜리 설탕물을 몰라. 그지? 4%짜리 설탕물의 양을 구하시오. 이거를 구하는 거니까 나는 얘를 x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적으죠. x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 그래서 8%짜리 설탕물이 됐어요. 그러면은 8%짜리 설탕물의 양은 200 플러스 x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설탕의 양을 가지고 내가 식을 세웁니다. 어떻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얘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자, 얘네 둘이 섞어서 얘를 만들었으니까 설탕의 양이 변하지 않겠다. 그죠? 설탕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갑자기 많아지거나 뭐 하진 않겠다.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게 100분의 10 곱하기 200 더하기 100분의 4 곱하기 x는 요거 100분의 8에 200 플러스 x. 요렇게. 자, 얘도 100을 양변에 다 곱해서 얘는 분모를 다 없애버리고 시작합시다. 2000 플러스 4x는 8, 26, 1600 플러스 8x.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400. x는 100. 그래서 4%짜리 소금물 100g을 섞어서 8%짜리 소금물이 아니죠. 설탕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들이 쭉 있네요. 자,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문제, 농도 문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오히려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활용 문제들보다 이 파트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문제를 처음에 할 때는 좀 복잡해 보여. 막 거리 속력 시간 해가지고 막 표도 그려야 되고 식 세우기도 어렵고, 농도도 마찬가지고 뭐 분수로 나오고 뭐 100분의 얼마 뭐 해가지고 뭐 계산하는 게 복잡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오히려 거리 속력 시간이나 농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표를 그려서 문제를 이제 식을 만드는 게 어느 정도 유형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것만 조금 연습이 되면 오히려 이 파트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풀어준 거 한 번만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 푸시다가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 해당하는 유형의 문제 다시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따라하는 식으로 선생님이 했던 거랑 따라하는 식으로 다시 한 번씩 세워보고, 그렇게 한번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